네, 안녕하세요.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희 같이 좀 알아볼 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뭐, 노동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임금 청구라든가, 해고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왜 그렇게 법원은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이나 이제 민사소송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상대적으로 형사소송과 달리 판사님들이 증인신청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제 민사소송과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또 형사소송이 있는데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물론 공법적인 국가가 이제 있는 그런 소송이긴 한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이랑 이제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판사님들이 증인 신청을 좀 받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판사들이 법원에서 증인 진술서로 대신 내라, 사실 확인서로 대신 내라, 이렇게 이제 그걸 작성해서 서면으로 내라. 그리고 증인은 이제 증인은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증인들의 진술조서가 이제 형사재판이 열려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기 때문에 증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증거 사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의하면 그때 이제 검사가 그러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재판에서는 또 무기대등의 원칙상 또 검사도 증인을 불렀으니까 피고인도 피고인 유리한 증인을 뭐 홍아무개를 부르겠다 해서 이제 홍길동씨를 부르고 이렇게 신청하면 형사재판하는 판사님들은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형사소송법이 워낙 이제 엄격하게 이제 규정이 돼 있고 이제 수사기관이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 이제 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이제 진술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피고인도 그렇게 또 유리한 증인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유무죄를 다투는 소송이니까 형사소송이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증인도 많이 부르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했던 이제 민사소송,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소송을 한번 이제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재판 이제 서울 그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저희가 이제 증거가 생각보다 조금 많지 않았어요. 좀 애매하게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 신청을 원고였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저희들이 증인 신청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이제 뭐 채택을 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 대리인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피고 변호사가 그 증인 신청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제 이렇게 진술서로 그냥 대체해라 이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증인 신청을 매 재판마다 가서 했어요. 그래서 한 3-4번의 재판을 특별히 증인 신청한다, 뭐 증인 신청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었는데 계속 한 3-4번의 재판이 주로 그 얘기만 가서 이제 증인 신청한다, 증인 신청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다시 검토해 보시죠 하고 이제 다음 재판으로 몇 달, 2달 후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한 3-4번을 이렇게 해서 계속 증인 신청 가지고 싸우고 이제 재판부터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받지 않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 서울 고등법원의 2심이었는데 행정재판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집단 소송으로 아주 유명한 그 JTBC에서 언론 보도됐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저희가 이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10명이 저희가 그 행정소송을 징계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이제 했는데 1심에서 저희가 5분이
승소하고 5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이제 5명이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청이 불복을 했고, 저희가 패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징계 취소해달라는 2심을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이겨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니까 3명의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2번의 재판에 걸쳐서. 근데 재판부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각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증인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증인에게 재판부가 이제 질문도 하게 되고, 또 원고도 주신문을, 원고 측 증인이라면 원고들이 주신문을 하고, 원고 측 변호사가 주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피고도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재판이 최소 30분에서 아니면 뭐 기본 1시간, 뭐 진짜 중요한 사건 증인이 많거나 뭐 한 증인만 해도 2시간 막 이렇게 증인 신문하는 경우도, 복잡한 사건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이 좀 지연되어서, 그래서 이제 법원의 재판부가 그 증인 신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저희 좀 받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판사님들도 법원이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판을 또 시간 하루에 뭐 몇십 개의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또 승소를 하려면 뭐 증인신문이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걸 저희가 현실적으로 잘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니까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따라서 이러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 이제 뭐 민사적으로 하는 노동소송, 여기서 증인 신청이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또 역이용해서 좀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측 증인이라면 증인 진술서나 증인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좀 잘 증인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요. 그 내용을 소송을 통해서 준비 서면과 또 구두 변론을 통해서 적절하고 세밀하고 매우 설득력 있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증인 신문의 효과에 버금가는 효과를 우리가 얻도록 좀 노력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증인 우리가 사실 확인서를 이제 받을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실 확인서를 그러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할 때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런 내용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범죄 사건에서 뭐 이렇게 그 증거가 잘 없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로 뭐 범죄가 이렇게 인정된다, 뭐 이런 보도들 우리가 이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뭐 성범죄 다 그럴 건 증거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으나,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그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잘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떠해야 합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사기관 때부터 일관돼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되게 디테일해야 됩니다. 실제 겪지 않고는 저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사소한 부분이라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아주 그 사소한 부분들까지 기억하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없었겠다, 이런 신빙성을 주는 그런 진술이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증인 진술을 받을 때, 우리가 사실 확인서로 받을 때도 실제 나와서 진술한다는 이제 생각으로 그걸 이제 진술서에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또 깔끔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되, 날짜나 시간이나 있었던 일이나 그 당시 상황이나 뭐 그 당시 뭐 아주 사소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를 잘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변호사가 준비 서면이나 소장을 통해서 잘 또 그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로 주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증인 진술이라는 게 사실 무슨 계약서나 어떤 뭐
공문서나 이런 거보다는 증거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린 측 유리한 증인이라는 걸 판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원고 측이 신청한다. 피고 측이 신청한다. 원고 측이 낸 진술서다. 증인 진술서다. 피고 측이 낸 사실 확인서다. 이러면 아 이거 한쪽에 유리한 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사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증인 진술서, 사실 확인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진술 그 어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또 잘 정리해서 그렇게 증인한테 작성을 받아서 제출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증인진술서 사실확인서 그 받을 때는요 이런 거 처음 해보시니까 참 어려워하시는데 그걸 이게 실제 이 사람이 작성했다 이런 걸 증명하는 서명, 날인 이런 게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거를 이제 받아서 본인 자필 서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오시거나 그것이 조금 여력이 좀 여의치가 않다, 여력이 없다 이러시면 시간적 여력이 없다 이러시면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자필 서명을 하시고 뒤에 주민등록증, 면허증 같은 신분증 사본을 앞뒤를 복사해서 붙여서 넣어서 이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우리가 재판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증인진술서, 사실확인서, 또 증인신청에 대해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